AI 곰사장아, AI 시대로 전환하며 크게 바뀌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을까? 물론입니다. 인간과 AI가 같이 일하는 경우에서의 윤리적 문제점들과 인간이 AI의 선택을 따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 AI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경우에서의 윤리적 문제점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AI가 같이 일하는 경우에서는 인간과 AI가 서로 공정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인간이 AI의 선택을 따를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한될 수 있고 인간의 의견과 AI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떤 의견을 우선시하게 될지에 대한 충돌이 생길 것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윤송이 사장님의 가장 인간적인 미래입니다. 윤송이님은 NC소프트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데요.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장님께서 미국 명문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AI 시대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인터뷰를 나누고 그것을 엮은 책입니다. 주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윤리교육을 시킬 것인가이고 AI 시대에 넘어옴으로써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부차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고 싶은 별점은 3개.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과 책의 내용이 달라서 아쉬웠어요. 저는 AI 기술이 불러일으킬 도덕적 논쟁의 사례와 그에 따른 석학들의 분석을 기대했는데요. 이 책의 주요 논조는 AI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함의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정부, 기업, 관계자들의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 책에선 융합이 답이다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실망했지만 원했던 이야기가 후반으로 가면 꽤 나와서 또 아주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재생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가볍고 책 냄새가 물씬 나서 참 좋았습니다. 편집은 살짝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 챕터마다 인터뷰의 소개, 인터뷰 주제, 인터뷰 내용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 사이사이에 용어 설명, 중요 문장의 강조 페이지가 들어가서 책을 읽는데 좀 방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책을 읽는 도중 환기 차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 명의 인터뷰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뷰가 끝난 페이지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구성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 격동하고 있는 AI의 기술 발전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가장 앞선 기술은 챗 GPT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형으로 진행되는 정답형 검색 솔루션은 영화에서만 보던 미래 AI로의 진입을 가속화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도 엄청 잘해요. 앞서 오프닝에 썼던 AI 곰사장의 멘트도 챗 GPT의 답변을 옮긴 것입니다. 제가 요즘 특히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노블 AI, 달2 등으로 알려진 AI가 생성하는 일러스트 영역입니다. 문장만 옳게 입력하면 바로 이미지로 뽑아주고 원하는 그림체의 레퍼런스를 함께 입력하면 그 그림풍으로 뽑아준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몇몇 이름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들조차 이제 인간 작가의 시대가 간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AI가 언젠가 어떤 산업군을 대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그게 미술 영역이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빨리 거론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노동의 대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AI에게 입력하는 그림체의 저작권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만화의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 일러스트들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법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 등등이 터져 나옴으로써 AI 시대의 윤리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어지게 된 것이죠. AI 시대의 윤리를 다룬다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책을 다 읽고 나니 아쉬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하나씩 있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주제의식입니다. 대담이 모두 교수들과 이루어지기 때문에 AI 시대의 윤리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것조차 기술자들의 커리큘럼에 반드시 윤리교육을 포함시켜서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주장으로 진행된 건 좀 아쉬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도 철학적인 내용을 읽고 싶은 사람에게도 뭔가 애매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좋았던 점은 화두의 변화를 짚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그동안 철학의 영역에 머물던 질문들을 합의의 수준까지 끌어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5명이 묶여있는 길과 1명이 묶여있는 길 중 어느 선로로 열차를 달리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요. 여지껏 우리는 트롤리 딜레마를 사고실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있을 순 없는 일이니까요. 다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우린 이런 부분을 대비해 결정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력이 커지면서 인문학적인 질문은 상상적인 유희와 정의를 내리던 영역에서 현실적인 영역으로 되었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위급한 순간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신선했었던 질문은 신체 장기를 본인의 장기가 아니라 로봇으로, 예를 들어 한쪽 팔을 로봇팔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와의 다툼으로 그 로봇팔을 다쳤다면 그 사람의 죄는 신체 훼손으로 봐야 할지 재물 손괴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옴으로써 새로운 윤리가, 새로운 법리가 빨리 생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달 2에서 만든 곰사장 이미지 한번 보고 가실래요? 도서관에 있는 하얀 곰, 도서관에서 마이크를 쥐고 있는 북극곰 이란 단어로 만들었는데요. AI 아직 갈 길이 멀구만. 가장 인간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AI 시대의 윤리에 대한 질문을 찾고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